오늘은 이제 생명과학 에서 이제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제 신경세포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데, 이제 신호를 이제 자극을 받으면 이걸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이제 전달을 시키는 그런 친구인데, 보면 이제 신경세포체랑 가지돌기랑 이제 축삭돌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리집이라고 이제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시면 이게 축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슈반세포라고, 이 슈반세포를 길게 늘려가지고 축삭을 감싸는 거를 이제 마리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축삭돌기 가운데 보면 이제 마리집이랑 마리집 사이에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부분을 이제 만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경계에서 이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감각 뉴런이라 해서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하는 이 애가 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고, 이제 이제 얘한테서 신호를 받은 게 이제 중간 뉴런이라 해서 연합신경세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아이가 받은 신호를 이제 다시 운동 뉴런이라고 하는 원심성 신경세포에다가 이제 다시 신호를 전달해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흥분 전도에 대해서 좀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흥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고 이제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특성을 이제 전하는 현상을 이제 흥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흥분 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흥분이 이제 이동을 한다고 전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게 분극이라고 해서 이게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안쪽에는 음전하를 띄고 바깥쪽에는 양전하를 띄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이게 분극 상태에서는 이제 약 마이너스 70 mV라 해가지고 그 정도의 전위가 이동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나트륨이랑 칼륨 이동시켜서 조정을 시키는데요. 보면 이제 분구 상태에서는 이제 나트륨이 바깥쪽에 있고 이제 칼륨이 안쪽에 있게 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서로 바깥쪽에는 이제 부족하고 안쪽에는 서로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제 서로 확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여기 2번에 보면 전이가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이쪽에는 그 탈분극이라 해가지고 칼륨이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보시면 칼륨이 안쪽에 들어오는 게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보시면 나트륨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고 칼륨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때 이제 이제 전이가 상승하면서 탈분극이라 하고,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끝까지 상승을 한 상태고요. 이제 재분극이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칼륨이 이 아이들이 이제 다시 조정해야 되니까 나트륨이 나가지를 못하고 칼륨이 대신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탈분극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탈분극일 때는 안쪽에서 양전을 띄고 바깥쪽 음전을 띄죠.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니까 이제 칼륨이 바깥쪽으로 나갔으니까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다시 음전을 띄고 바깥쪽이 양전을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과 같이 이제 과하게 좀 분극을 해가지고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전하가 더 원래보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서로 원래 자리에 돌아가면서
다시 원래 마이너스 76mV로 돌아가게 됩니다. 연습 문제 간단히 풀자면 보시면 일단 그림 가는 이제 시냅스로 연결된 두 개의 뉴런을 나는 가의 특정 부위의 여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지점 D에서의 시간에 따른 막전이 나타낸다. 이제 시냅스랑 여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할 거긴 한데 일단 그거 없이도 가능하기에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말단이 여기 있고 신경세포체 여기 있으니까 일단 자극이 일단 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신호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T1일 때 D2에서 이제 나트륨 플러스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라고 되는데 T1일 때는 여기죠. 탈분목 상태. 이게 이 자극을 받은 게 여기니까 그러면 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낭비의 결절에서만 활동 전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를 받고 이제 거기서만 신호가 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D2에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탈분구 상태니까 세포가 안으로 나트륨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근데 T2일 때 D3에서 이제 휴지 전이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T2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과도하게 분극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신호가 안 갔으니까 이제 휴지 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신호가 안 가가지고 활동이 없는 거니까 활동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휴지전이라고 하니까 이제 T2일 때 과도하게 분극된 상태 여기에서 D3에서 이제 휴지 전이가 나타나는 건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T2 이후에 D1에서 활동 전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마리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리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비의 결절에서만 이제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리집이 둘러싸인 이 부분은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다음은 흥분 전달이 해가지고 이제 시냅스에 대해서 아까 앞에 나왔는데 시냅스에 대해서 좀 말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말단 여기가 보신 바와 같이 말단 부분입니다. 이쪽이 말단 부위가 되는데 이 말단 부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게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이 말단 안에 있는 이 부분에서 내보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용체랑 결합을 한 다음에 통로를 통과해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쪽에서 수용체는 이제 이 안에서만 이 안이랑 여기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밖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요.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됩니다.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이제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된다는 뜻이죠. 이제 시냅스 세포를 해가지고 문제를 좀 간단히 풀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제 A의 신경 전달 이거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림 가는 시냅스로 연결된
이제 두 뉴런 A와 B를 나는 A와 B 사이의 시내스에 들어가는 흥분 전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S와 Y는 A의 가시돌기와 B의 축삭돌기 말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A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 안에는 좀 작게 하죠. 여기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 S는 B의 축삭돌기 말단이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축삭돌기 말단 여기 있고 신경세포체가 여기 있으니까 신호가 이쪽으로 가는 건 맞는 거니까 맞는 거고, 그 축삭돌기 말단이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신호 전달하는 게 이거 맞는 겁니다. 지점 D1에서 이제 여기죠.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이제 지점 D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고 이제 했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여기 보시면 자극을 준다고 해도 아까 말했듯이 신호는 한 방향으로밖에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수용체가 있고 여기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에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한 방향밖에 흘리지 않고 거꾸로 역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D것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거울 유란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히 추가 탐구를 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거울 유란이라 해서 이탈리아의 한 교수가 여기 연구를 했습니다. 그 짧은 꼬리 원숭이 가지고 물건을 집어왔을 때 내 신호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보신 그 연구 과정에서 사람이 물건을 집어왔을 때 이제 원숭이가 이제 물건을 집어왔을 때 머리에서 이제 확인되었던 이제 전기 신호가 사람이 잡았을 때 그걸 보고 있을 때 이제 비슷한 부위에서 이제 전기 신호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이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이제 똑같이 따라하려는 그런 세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거울 유연이라 하면 약간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런 겁니다. 아기들이 이제 사람이 웃는 것을 보고 똑같이 웃거나 아니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똑같이 따라하려는 습성, 약간 그런 게 이제 거울 유연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진을 보신 것과 같이 남자가 혀를 내밀고 있죠. 그리고 새끼 원숭이가 그걸 보고 똑같이 혀를 내밉니다. 이제 이와 같이 똑같이 따라하려는 습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됐어.